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자로편 4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등장합니다. 번지가 청합니다. 심을 가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농사를 의미하고요. 농사를 배우기를 청하게 됩니다. 심을 갖자는 배울학의 목적어이고 배울학은 청할 청자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둘 다 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조금 한국어로는 해석이 어색하긴 하지만 일단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지가 심는 것을 배우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같지 않다, 뭐뭐와 같지 않다라는 말은 한문에서 뭐뭐보다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농과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농은 이 자체로 단어를 잘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미는 늙은 농부라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농부 이렇게 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이 많은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농부만 못하다. 그러자 다시 청합니다. 무엇을? 배우기를. 이번에는 그런 아까는 농사 일이었다면 이번에는 밭을 가꾸는 일들. 조금 예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농사는 곡식의 종류를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는 채소 종류를 얘기할 겁니다. 채소나 과일 같은 그런 밭을 가꾸는 것. 여기서 할 위자는 가꾸다,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자체가 채마밭을 가꾸는 것을 의미할 거고요. 그래서 밭을 가꾸는 것을 배우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시 나는 경험이 많은 그런 농부만 갖지 못하다. 경험이 많은 그 밭을 가꾸는 농부들보다 나는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번지가 이번에 나갑니다. 항상 누군가가 제자가 나가면 그 뒷얘기를 공자는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이구나. 역시 제자는 감탄이고요. 소인이구나. 번지의 이름이 번수입니다. 그래서 번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인이구나. 번수는 역시 뭔가 조금 더 덧붙여 주실 텐데 물론 이거를 뒷담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번지의 이런 점은 고쳐라. 이렇게 조금 예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윗사람이 여기 윗상자가 주어가 되고요. 윗사람이 얘를 좋아하면 곧즉자 뭐뭐 하면이었고요. 윗사람이 얘를 좋아하면 백성들은 지금 부정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일단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백성들은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윗사람이 의를 좋아하면 옳은 것, 정의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자는 동사로 쓰이게 되면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신뢰 혹은 신의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백성들은 감히 뜻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역시 두 번 부정이 되어 있고요. 뜻을 쓰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써서 정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아비 붙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스승님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맨 처음에 오게 되면 발어사라고 해서 의미가 있지 않은 굳이 해석을 한다면 대저라고 해석하긴 하지만 이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괄호는 쳐놓겠습니다. 대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말을 시작할 때 그냥 붙이는 말이고요. 이것과 같다 인데 여기 고측자가 있어서 면까지 붙겠습니다.
이것과 같다면 이 앞에 있었던 얘를 좋아하고 의를 좋아하고 신의를 좋아하는 이러한 것과 같다면 사방의 백성들이 원래 요 지금 구문은 한 개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길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사방의 백성들이 포대기에다가 지고 그들의 아이들을 지고 그리고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지는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번지는 농사를 내가 잘 짓게 해주면 아마 백성들이 잘 먹을 거고 그러면 많이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공자께서는 어찌 굉장히 소인과 같이 바로 앞만 보고 생각을 하냐. 그것이 아니라 더 옳은 것들 그런 거를 직접 행한다면 포대기에다가 그 아이들을 지고 여기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농사를 쓰겠는가? 어찌 농사를 이용하겠는가? 어찌 농사를 공부하겠는가? 더 다른 것들, 위정자가 할 수 있는 더 훌륭한 것들을 하지 않고 왜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이미 농부들이 더 잘 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바를 잘 하고 농부는 농사를 잘 짓고 위정자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5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면 목적어가 여기고요. 이때 시는 시경을 의미합니다. 시경에는 대략 그 시가 300편 정도, 305편 이렇게 300편 정도 시가 있기 때문에 시경 전체를 의미할 때 보통 시 300수라고 얘기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경 전체, 즉 시 300수를 외워도 이렇게 줄줄 웬다고 해도 그에게 여기 지금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에게 정사로서 주게 되면 즉 이 말은 한국어로 쉽게 표현하면 그에게 정치를 하게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에게 정치로서 주게 되면 통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실제로 그것을 정치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리고 하여금 사자는 지금 동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동사로서 사신으로 가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역시 어조사 어자가 얘네 둘 글자를 합쳐서 해석이 되고요. 사방에 사신으로 보내면 능히 하지 못한다. 이때 오로지 전자는 독단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독단적으로 대답하지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록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또한 요거 지금 의문이고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배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엇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겠죠. 무엇으로써 삼겠는가? 할 위자 정말 의미가 많았는데 하다, 되다, 삼다, 만들다, 뭐뭐를 위해서 등등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되다 혹은 삼다 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시를 아무리 잘 줄줄 외고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해도 이렇게 정치도 잘 못하고 또한 사신으로 보내서도 일 처리를 잘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써있자를 동사로 봐서 쓰다라는 의미로 혹은 맞다라는 의미로도 실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동사로 보게 되면은 어디에다가 쓰겠는가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때 할 위자는 종결사처럼 쓰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또한 어디에다 쓰겠는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논어를 배우고 있지만, 한문으로 배우고 있지만, 한문도 물론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러면 하나하나 문법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한문에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한문학자가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 훨씬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6장입니다. 역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몸이 바르면, 여기서 몸은 처신이라고 해석이 되면 가장 알맞습니다. 그 처신이 바르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행하고, 그리고 그 처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한다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처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윗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그 윗사람이 스스로 바르게 행동한다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한다고 해도 진실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볼 7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굉장히 짧지만, 내용은 짧지만 안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몇 번 했었는데, 중국의 고대 국가는 하상주 혹은 하은주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로 이제 통일을 시킨 주나라의 무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왕은 일단 아버지를 문왕으로 추존했고요. 어쨌든 이 문왕의 다른 자식들이 있겠죠. 무왕의 형제들이기도 하고요. 이 무왕은 둘째였는데 이 중에 넷째 아들에게 노나라 지역을 지키게 했고요. 그리고 아홉째 아들에게 위나라의 지역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나라를 세운 뒤에 각각의 형제들에게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노나라, 위나라, 그리고 주나라가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나라와 위나라는 아무래도 형제의 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자가 말한 내용은 거기에 빗대서 지금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자가 살아계시던 때에 정치 상황이 형제처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노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나왔었죠. 삼환, 즉 개씨, 맹씨, 숙씨 가문들이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요. 이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공의 아들이 괴외였고, 그리고 괴외 아들인 괴첩, 이렇게 3대가 있었는데, 당시 이 괴첩 손자, 영공의 손자가 자기의 아버지인 괴외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이 부자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두 나라의 정치가 마치 형제처럼 문제가 많다라고 꼬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